자, 노화, 호화노화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아밀로즈는 호화도 촉진, 노화도 촉진. 아밀로펙틴은 호화도 억제, 노화도 억제.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화는 0에서 60도씨 범위에서 잘 일어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 범위에서 잘 일어났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노화는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수소결합에 따른 재결합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온도를 조절하든지 수분을 조절하든지 재결합이 되는 것을 방해하든지 하면은 노화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0도 아래로 가든지 60도 이상으로 가든지, 그죠? 60도 이상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보온밥솥이에요. 보온고. 그 다음에 0도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냉동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 60% 이상으로 보내자니 물성이 변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수분 함량을 30%보다 더 아래인 15% 아래로 가면서 수분을 줄여버리는 것들이, 익혀놓은 상태에서 수분을 날려버렸네. 과자, 비스켓, 건빵,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호화된 상태에서 수분을 아래로 나눠버린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15% 아래로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재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노글리세라이드라든지 디글리세라이드라든지 이러한 유화제를 첨가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수소결합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첨가물로 해서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은 설탕 이러한 것들이 전분에 있는 물을 뺏어와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봐보세요. 그러면은 전분을 0도 이하로 급속 동결하면서 수분을 15% 아래로 날려버리는 걸, 아니면 높은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분을 제거하고 알파와 전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라면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비스켓, 과자 이러한 것들. 급격히 탈수시키던지 라번에 설탕을 다량 함유시키던지, 아니면 유화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유화제로 안정화를 시켜주던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 밑에 봐봐. 박스 보시면 비스킷, 건빵, 라면은 굽거나 튀겨서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조절한 것이다. 케이크는 설탕의 탈수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여기 구분 부분에 박스 있잖아요. 여기에대로 뭐라고 쓰고 싶어? 그렇지, 수분 조절. 아, 이것들은 수분을 조절한 거구나. 그 아래 냉동떡, 냉동케이크, 보온밥통, 이거 뭐라고 쓸 거야? 그렇죠, 온도 조절. 얘는 온도를 조절했구나. 케이크 안에 유화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유화제가 재결정되는 걸 방지를 해요. 첫 번째 칸은 재결정화 방지, 이렇게. 그래서 수분 함량을 조절하든 온도를 조절하든 재결정화를 방지, 재결정화 방지. 이해되시죠? 수분 함량, 온도 조절, 재결정화 방지. 다음 페이지. 호정화는, 자, 중요한 단어야. 옆에다 써놓으세요. 건열, 고온. 그러니까 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건열, 고온 시키는 것을 우리가 호정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건열, 고온. 자, 전분에 중요한 말이야. 물을 가하지 않고 16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버리게 되면은 전분 분자가 파괴되면서 여러 단계의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전분이 쪼개진 것을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덱스트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호정화라고 하고, 특히 건열로 열에 의해서 쪼개진 덱스트린을 열에 의한 덱스트린이라고 해서, 옆에 그 영어 단어가 PYRO 있잖아요. 이걸 피로라고 하게 되는데, 이 피로라는 뜻이 열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열에 의한 덱스트린이다, 이 말이에요. 전분이 쪼개지면서 바로 이거, 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분 있잖아. 전분은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이 수백 개, 수만 개가 결합된 거예요. 전분을 최종적으로 쪼개면은 한 개짜리로 쪼갤 수 있어.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한 개짜리가 글루코즈 포도당이었을 거 아니야. 이 포도당 두 개가 있었던 그 앞 단계가 누구였을까요? 메가당이었겠지. 포도당 두 개가 메가당. 그래서 전분의 단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 그래서 아밀로덱스트린, 아크로모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쭉 있었던 거 기억나요?
쭉 단계가, 덱스트린 단계가 있는데, 전분이 메가당은 포도당 2개짜리, 그러니까 2개 하나로 쪼개지기 전까지 모든 단계를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쪼개는 과정을 우리가 호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호정과 지금 말한 호정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덱스트린을 만들 때는 쪼개는 과정에서는 산, 알칼리, 뭐 효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분을 쪼개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한 호정화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된다? 열이 쪼개는 거예요. 열에 의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호정이라는 것과 호정화라는 것은 살짝 달라요. 호정은 단순히 전분 입자가 쪼개지는 걸 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호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쪼개지는 걸 호정화. 자, 열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피로덱스트린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뻥튀기 생각해봐. 뻥튀기가 되면은 바삭바삭 수용성이 되면서 바삭바삭해져요. 바삭바삭 점성이 낮아진다. 약간 갈변이 일어나.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일어나고, 너무 심하게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탄냄새가 돼버릴 수, 토스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자, 알아나 토스트, 식빵을 토스트에 구웠을 때,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튀겼을 때, 쌀이라든지 옥수수를 튀겼을 때,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열 없이, 그러니까 물 없이 건열했었을 때 우리가 피로덱스트린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미숫가루, 누룽지, 뻥튀기, 루, 그냥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쌀에서 밥이 됐고 밥에서 누룽지가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밀가루에서 식빵이 되었고 식빵에서 토스트가 된 거야. 자, 쌀에서 밥이 된 거, 밀가루에서 식빵이 된 것은 어느 과정이에요? 호화. 그죠? 여기는 물하고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 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밥에서 누룽지, 식빵에서 토스트, 얘는 뭐라 그런다? 호정화. 됐죠? 호화 따로 호정화 따로 구별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호화에는 반드시 물열이 들어가고, 호정화는 뭐만 들어간다? 열만 들어간다. 이렇게 포인트 다르게. 네 번째, 전분의 당화. 전분 자체는 단맛이 없는데 여기에 산이나 효소를 작용시키게 해서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 2개짜리 2당류 하나짜리를 끊어주게 되면은 단맛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그 감옥 이제 이런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내용 중에,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수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누구지? 진짜. 아무튼 작가는 생각 안 나고, 이게 수인이라는 게 한자로 입구, 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 숫자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수인이라고 있는 건데, 수인이 1, 2권짜리, 2권짜리 소설책인데, 거기에서 그 이제 주인공, 그 자전적인, 지금 작가